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BBK, 내곡동, 민간인 사찰. 이 단어만 들어도 딱 한 분이 떠오르시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 MB의 추억, 그리고 MB맨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앞서서 네. 역대 대통령들이 참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좀 들었습니다. 뭐 잘하신 일도 있는데 저희들이 또 사과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또 오해가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자, 왜 이렇게 그 대통령 얘기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꺼내냐면,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에 이제 사무실을 준비하는데 예. 그게 월 1,300만 원이라면서요, 예. 월세가. 예. 대통령 월급과 맞먹는 돈을 예. 퇴임 이후에도 월세로 지불하시는데 예. 꼭 그렇게까지 비싼 곳에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그렇게 사무실을 열으셔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돈이 그러니까요. 국민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트위터를 봤더니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향후 뭐 기대 수명하면 뭐 20년 이상 아마 사무실을 유지하실 터인데 네. 예. 30억 이상이 국고에서 지출될 거라고 아마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간 한 1억 한 5, 6천 정도 지출이 된다면. 네. 근데 차라리 어차피 지금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본인 사저에 머무르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외부 사무실이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필요하다고 하면 국책연구소에 차라리 그냥 사무실을 일정한 공간 정도로 하나 내주시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예. KDI라든지 뭐 세종연구소에다가 이게 조그만 공간 두고 본인이 대통령 활동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집필 활동도 하고 네. 거기서 또 뭐 조그만 토론이라든지 뭐 회의할 거 있으면 하고 네. 그리고 원수 또 사절도 접견할 수 있으면 하고 네.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런 식으로 서울 가장 임대료 네. 비싼 한복판에다 저렇게 국고 낭비하는 건 좀 네. 모양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네. 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곳에다가 사무실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즘 교통이 좋은데 특별히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마 이런 맥락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억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거의 사무실 예. 임대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사실 뭐 좋은 지적을 했는데 국회 도서관 같은 데도 사무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사무실 얻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겠죠. 근데 네.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고에서 지원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사려 있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이제 강남의 자전거 브랜드숍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4대강을 이제 자전거로 등조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이 또 인터넷에서 또 여러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떠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나 또 이제 전직 영부인이나 또 사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고 또 감사원에서도 지금 이 4대강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네. 감사 대상해야 된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지금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 한식 세계화 예산에 대해서 좀 감사원에 집중 감사를 좀 하자 이런 의결을 여야 합의로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어떤 여론을 좀 의식하시는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에 계실 때와 비슷하게 현재도 전혀 그런 여론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보면 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조용히들 계시는데 네. 퇴임하고 난 후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식은 이렇게 종종 자주 들리고 있어요. 예. 네.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실 때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역대 대통령 그런 게 없어요. 네.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다만 인터넷에다 글을 조금씩 좀 올리셨던 것 같고 그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퇴임하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 활동이 아마 상당히 좀 강렬했던 것 같고 예. 김영삼 대통령도 퇴임하시고 나서 비교적 좀 어떤 정치적인 변화 의식이라든지 선거 때 꼭 하실 말씀 한마디씩 하셨던 것 같고 네. 비교적 좀 조용히 지내셨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또 최규하 대통령 이런 분들은 좀 정말로 조용하게 지냈던 것 같아서 네. 반드시 전직 대통령들이 다 조용하게 지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근데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비교적 좀 모범적으로 조금 김영삼 대통령 같은 네. 경우는요, 굉장히 독서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대중. 책을 많이 읽었다고요? 책을 많이 쓰긴 독서를 많이 내뱉었어요. 김영삼. 독설? 예, 예. 김영삼 전 대통령 경우는. 독서로 들었어요. 예. 아주 그 굉장히 그 이제 듣기 민망할 정도의 그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예.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래서 네. 전직 대통령들이 어쨌든 정치 원로로서 이 국민의 통합이나 사회 통합 쪽에 기여한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국내 한 대학교 교정에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동상이 이렇게 우뚝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학교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대 대통령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말아 그러는데 예.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 동상이 있으니까 조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근데 그 학교 이제 뭐 H모 대학교라 그러는데 예. 학교 측 설명을 들어보면 또 납득이 가더라고요. 예. 학생들에 대해서 대통령 리더십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모든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놨다. 그다음에 대통령에 관련된 개별적인 사료도 도서관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특별히 무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독적으로 뭔가를 좀 치하를 하거나 뭘 아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특별히 거기에 우리가 그냥 그저 가십성으로 그냥 즐겁게 보면 되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 동상들은 다 있나요? 그 꼭 학교는 대학은 아니더라도? 아니죠. 지금 그것이 공식적으로 쭉 나와 있는 데 별로 없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교의 그 설명은 그러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현재 뭐 그 동상을 만드는 게 지금 얘기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보다 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썩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을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MB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남아있죠. 예, 예. 남재준 예. 국정원장이 예.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를 했어요. 전망을 하시자면 특히 어떻게 국정원은 뭐그 MB맨 차원을 떠나서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네. 국정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 의혹 사건은 물론이고 또 최근에 불거졌습니다만 뭐 원장님의 지시 강조 말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네.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국정원의 행동이 사려 깊지 못했던 건 분명합니다. 네. 그것이 뭐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새로 이제 부임하는 남 국정원장이 특히 감찰관실의 검사 현직 검사를 예. 거기 임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감찰관실은 국정원장이 아주 참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예. 정치 발언을 많이 탄 직분입니다. 그런 쪽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임명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국정원을 개혁하고 네.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히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원장은 그대로 유임이 됐고요. 예. 뭐 국방장관이 MB 사람이라고 그러면 MB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김관지 장관도 유임이 됐어요. 예. 네. 무조건 이명박 정부에서 일을 했다고 다 나가라.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예. 헌법상 아예 임기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네. 이게 감사원장 보고 만약에 퇴임을 요구했다. 대통령 교체를 신임 대통령 취임을 이유로 퇴임을 요구했다면 사실은 헌법 위반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상당한 부담이 좀 있었을 거고 네. 이제 임기제가 정해진 어떤 법률상의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옳다 그러다 가부간에 좀 이론이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지명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예. 교체를 못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전체적인 인사 패턴을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기 사람으로 다 바꾸겠다. 네. 이 원칙 하에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 때문에 아마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읽혀집니다. 네. 우리도 좀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인가요? 이제 북한에 이제 특사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에 그렇게 특사 역할로 좀 외교 예. 문제도 좀 풀어주고 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모습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이른바 대통령의 네. 문화가 좀 이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현직 대통령의 문화.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과거에 불행했던 정치의 역사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직 대통령들의 그 사후에 퇴임 후에 썩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근데 앞으로 이제 민주화가 점점 공고화되고 그러면은 그런 문화가 확립되겠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네. 좀 충분히 강하게 보이는 있으신 것 것 같아요. 많이 하시겠다고 같아요. 예. 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